예, 유권자를 향한 선거 광고 메시지들을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당은 뭐 당연히 이렇다거나 야당이 이렇다거나 아니라 당시 여당과 야당이 메시지를 어떻게 다르게 내보냈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당은 공세적으로 메시지를 만든 반면에 야당은 좀 더 수세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당이 공세적이라는 건 관련 정보를 많이 제시하기보다 슬로건 중심으로 또 이미지도 다양하게 담아내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장의 심정이라는 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여당의 그 가족주의적인 설득 메시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야당은요, 민주시민이라면 이런 어떤 부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자기 표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여당은 자기 자당의 후보, 대통령 후보를 황소에 비유하면서 선거 광고를 만들었고요. 야당은 좀 더 직설적으로 뭐 갈아치자라든지 못 살겠다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썼습니다. 여당은 디자인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을 했고 야당은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서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썼다고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여당은 공세적, 야당은 수세적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 보기에 따라서는 그걸 반대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야당은 변화를 호소해야 되는 쪽이니까 공세적이고 여당은 지켜야 되니까 수세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시각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분석하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수세적이라고 표현했던 건 자기 정당이 여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하는 걸 나열하기보다 여당이 된 것처럼 표현하는 게 야당으로서의 어떤 소통 전략으로 좀 더 나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좀 수세적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당의 공세적이라는 표현도 말씀하셨듯이 뭐 원내 안정 의석을 확보한다든지 재집권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메시지들은 사실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수세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광고 메시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 수용자나 유권자의 그런 시각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956년부터 71년까지 선거 광고를 살펴봤는데요. 감상이 어떠신가요? 네, 지금의 그 후보를 크게 놓고 간단한 공약만 세운 것과 달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긴 설명을 통해서 이거 보는 그 청중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라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요즘 세대의 선거 광고랑은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나 다양한 미디어로 나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대중들한테 각인되어야 하는 그런 상징적 광고가 많은데 옛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 같은 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정보 전달에 좀 더 중점을 둔 광고가 많지 않았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학생이 정확한 답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그 아까 보셨던 광고가 지금 같은 형식으로 왜 이루어졌을까 하는 점요. 당의 이름을 가려놓고 봐도 아, 이 당이 집권당이고 이 당이 야당에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충분히 올 정도로 예. 왠지 뭔가 좀 더 호소하고 싶은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할 말이 많으니까 예. 조금 더 그 지면이 꽉 차게 빽빽하게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예. 어차피 그 시대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그 여당 입장에서는 글쎄 뭐 그렇게까지는 활자를 많이 동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예. 여당이나 야당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주로 정보를 담아서 공세적으로 하기보다 예.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여당의 경우에는 또 국민들에게 조금 더 정보를 제시해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광고라는 건 유권자들한테 그 상황에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저희 이런 개인적인 희망하는 거는 또 상관없이 아마 적합한 그 광고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 슬로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건 다른 표현을 하자면 어떤 추상적인 그 국가의 뭐 발전상이랄까요? 어떤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모습을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권하면 또 우리가 그 나라 살림을 맡게 되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보면서 그 요즘 세대들한테는 이 광고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는 당연했겠지만 워낙 한자가 많아서 예. 뭐 그때에는 이제 이렇게 뭐 신문 기사 자체에도 한자가 많고 이제 한자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요즘 세대한테 이 광고를 보여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정도로 좀 가독성 측면에서 많이 어렵지 않나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예, 그런 면이 있긴 한데요. 예. 제가 또 그 전에 이 시대를 살았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네. 만약에 이 시대에 한자가 없이 그냥 한글만으로 광고가 구성됐으면 예. 오히려 더 가독성이 떨어졌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글 전용으로 신문 지면이 바뀌었을 때 예. 그 전에 한자가 익숙하신 분들은 신문이 왜 이렇게 횡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자어들이 대부분 어떤 개념어들인데 그 개념들이 한자로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조사나 그 개념어, 단어, 명사들이나 동일한 그 색채로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가독성이 더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거 광고는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로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광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광고가 다소 뭐 생소하고 어색하고 좀 구식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다뤄본 선거 광고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거 광고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소통의 메시지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